전쟁. 그것도 동족 상잔의 그 엄청난 비극 6.25. 이제 1950년에 그 처참했던 전쟁을 체험했던 세대들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허리 잘린 국토가 여기 있고 100만의 쌍방병력이 대치해 있는 현실에서 40년 전에 그날의 비극을 되새겨보고자 한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6.25 초전의 춘천지방의 옥산포 전투에서 화염병을 든 육탄 공격으로 적의 자주포 4대를 격파한 시밀중위의 무공담이다. (6.25)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격전지를 찾아서 제3부 자주포 킬러. 극본 김영우, 연출 조원석. 춘천 북방 4km 지점인 옥산포에는 춘천주둔 육군 제6사단 제7연대 대전차중대 제2소대가 진을 치고 있었다. 1950년 6월 10일 그날도 여전히 불덩어리 같은 해가 북한강 백사장을 내려 쪼이고 있었다. 지금까지 몇 바퀴나 돌았지? 이제 5바퀴 돌았습니다. 오늘은 2바퀴를 더 돈다. 뛰어! 빨리 뛰어! 나 빨리! 소대장 시밀소위는 혹독한 훈련의 고삐를 늦출 줄 몰랐다. 강물에 뛰어들기 전에 연일 계속되는 후보 훈련이나 포진지 이동 훈련에 불만 있는 사람.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 소대장은 분명 대원 여러분이 불평불만하는 소리 듣고 있는데. 소장님! 그래, 박대가 봐서. 네, 앞으로는 불평불만 하지 않겠습니다. 한바퀴 저 강물에 뛰어들 수 있도록 휴식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다. 그렇게 약속할 수 있는 사람만 해쳐. 그 당시 일선지구에는 소위 5, 6월 위기설이 끈질기게 떠돌고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은 38선 이북의 인민군들 동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 따라서 시밀소위는 그러한 위기설을 강훈과 극기 훈련으로 버텨내고 있었다. 그럼 여기서 잠깐 교육을 중단하겠다. 교육 중인가? 그렇습니다. 무슨 교육이지? 예. 대전자포를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조준, 적의 탱크를 일반 대중에 격파시키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좋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군. 심서에 포대가 있는 곳으로 연대장님을 안내해라. 예, 알겠습니다. 1950년 6월 14일 오후. 심서희도 요즘 저놈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고 있나? 예,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사시엔 심서희 책임이 무거워.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은 저들은 많은 탱크를 소련으로부터 들여왔다는데 저 5번 도로는 적 탱크의 침투로란 말이야. 잘하고 있습니다. 만일
심소희가 여기서 적 탱크를 파괴하지 못한다면 춘천이 금방 위험해진단 말이야. 명심하겠습니다. 심소희 고향이 한경남도라고 했던가? 예, 함남 단천군 단천면 내문입니다. 월남은 8.15 해방과 동시에 월남에서 청주에서 좀 살았습니다. 가족 현재 모두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과 임무는 막중했지만 심소희가 지휘하는 이소대가 보유한 화력이란 겨우 57mm 대전차포 2문뿐이었다. 이윽고 무서운 시간이 엄습하고 있었다. 6월 24일 밤. 소장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네. 비는 와야겠지. 대전 있습니다. 소장님, 어느 누구의 입에서 나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 놈들이 남침을 감행할 뜻이 있다면 오늘 내일이 고비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설마서? 저렇듯 비가 내리니 다행이 될지 불행이 될지 잘 모르겠군요. 저 비로 인해서 천재 이변이 없는 한, 그리고 놈들이 남침 일자를 이미 내일로 정해 놓은 일이라면 비 아니라 눈이 내려도 작전을 개시하겠지. 아, 비가 개일 것도 같군요. 좀 쉬시죠. 웬일인지 잠이 제대로 올 것 같지 않군. 그럼 술 한 잔 드시죠. 그래 볼까? 제가 한 잔 따로 드리겠습니다. 됐어. 소대장님, 말씀하세요. 저희들의 임전 대세는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만 뭐죠? 만일 전쟁이 났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보유한 대전차포가 과연 저들의 탱크를 격파시킬 수가 있을는지 아직 실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실은 나 역시 그런 의문을 가졌어. 미 고문관들이 그렇게 말한다니까 그렇게 믿고 있긴 하지만 하긴 그렇게 믿어볼 도리밖에 없겠죠. 우리에겐 단 한 대의 탱크도 없으니 실험을 해볼 방법도 없고요. 그날 밤 새벽까지 비는 계속되고 있었다. 시밀 소위는 새벽 4시 정각에 저들의 남침 그 첫 포성을 들었다. 이사! 이사! 모두 잘 들어라. 이제 올 것이 올 모양 같다. 아직은 저들이 스마선 일대에서 남침을 감행했다는 뚜렷한 통보를 못 받았지만 지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저 포성으로 밀어볼 때 분명 저 소리는 공격 준사기이다. 야간 말단 소대장인 내가 속단을 잡지만은 우리 소대는 곧 전투 준비 태세로 들어가야겠다. 그러나부터 각자는 필승의 신념을 굳게 다지고 자기 위에서 별미 있을 때까지 전투 준비에 임해라. 제2소대장 시민소입니다. 중대장이다. 적의 남침이 틀림없는 것 같다. 별명이 있을 때까지 전투 준비 완료하고 대기하도록. 중대장님, 저희 소대는 벌써 전투 배치를 완료하고 적의 출현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잘했다. 다시 한번 심소희의 책임이 중대하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중대장님, 상황을 좀 일러주십시오. 저희 보병 중대와 전해한 길이 어렵습니다. 나도 숙소에서 지금 막 돌아왔다. 아직 확실한 모르지만 적의 사고로 인해서 아군 진지가 많이 파괴된 것으로 안다. 옥산배의 57mm 대전차포 제2소대. 이미 그들의 모든 눈은
5번 도로를 조준하고 있었다. 초조하고 불안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었다. 소대장, 놈들의 진공이 우리 연대 정면에 한 겁니까? 왜? 그게 궁금하냐? 예, 상황을 잘 모르니까 마음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아직은 나도 잘 모르겠다. 소대장, 중대장님으로부터 전합니다. 제 이소대장 전화 바꿨습니다. 이봐, 소대장. 지금 놈들의 탱크가 38결 도하한 모양인데 거기서는 안 보이나? 예, 아직. 그렇다면 잘 들어. 지금 들어온 보고에 따르면 38결에 배치되어 있던 2.36인치 로켓포가 적의 탱크를 명중시켰지만 적의 탱크는 멈칫할 뿐 다시 전진해오는 적 탱크를 단 한 대도 파괴시키지 못했다고 한다. 믿기지가 않다. 그 포탄이 빗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아니야, 분명히 명중시켰다고 했다. 전 도대체 이해하시고서 미 군사공관이 왜 침입만 하도록 그 성능을 자랑하는 로켓포가 아닙니까? 이봐, 심지 지금 이회 따위가 무슨 문제야? 우리의 57mm 대전차 포마저 그 꼴이라면 어떻게 되는 일이지? 아니, 설마 그럴라고요? 중대장님! 지금 저희 부대 근처에도 적의 포탄이 낙하하고 있습니다. 자네가 심소리. 예, 용립하십시오. 적의 전차 같은 검은 물대가 38교 근처의 커브길을 둬서 나타났다. 오전 9시경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은 그 탱크가 아닌 소련제 SU-76 자주포였다. 각 부대 포탄 당진하라! 그리고 제 하나만 부대 선두준다! 둘 방포는 이번 전차를 각각 조준한다! 그리고 사격은 내 명령이 선다 한다! 놈들이 우리 짧은 모양인데 그때쯤이야. 저건 또 뭐야? 놈들의 탱크는 대전차 줄에 갔다 없었습니다. 그 대전차 줄에는 옛날에 일본이 쓰던 것인데 여기 그대나. 네, 신일소위. 어떻게 돼? 예, 놈들 탱크가 서리 안으로 굴러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아야 해. 놈들의 탱크를 옥상부터 막아내야 한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포 발사! 하나만 포 동! 둘만 포 병정! 훈련인! 훈련한다! 탱크가 다시 움직이고 있어! 발사! 하나만 둘만 포 계속 발사하라! 적장 박살난 데까지 계속 발사! 그것은 하위의 계란직이었다. 오히려 적의 자주포는 아군의 대전차포 진지를 발견, 7.62mm 포를 쏘아대기 시작했으니 제 방포는 옆골람 쪽에 예진처럼 투수하라! 어느새 하늘이 개이고 6월의 뜨거운 햇볕이 내려 쏟아지고 있었다. 도색이 오르고 저들의 뱅크를 파괴시켰었군. 그렇다면 어떡한단 말인가? 막아야 해. 놈들의 탱크를 옥상부터 막아내야 한다. 만일 심소희가 여기서 적 탱크를 파괴하지 못한다면 춘천이 금방 위험해진단 말이다. 모두들 빠른 행동으로 빈병을 구해와라. 아니, 부대장님, 벼랑과 이미라요. 소니마사는
빨리 휘발유 가져오시오. 알겠습니다. 이를테면 시보이는 화염병을 만들고자 했다. 소대장님, 이게 뭡니까? 이건 화염병이다. 이 화염병으로 놈들의 탱크를 때려잡을 수밖에. 아니, 대포로 때려잡지 못한 탱크를 이거로 때잡는단 말씀이십니까? 물론 자신과 요만 일치하는다면 결국 소대장님께서 육탄 공격. 그렇소.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 화염병으로 놈들의 탱크를 때려잡을 수 없겠나? 만약 나를 용서했으면 앞으로 한 발짝씩 나서라. 아니, 모두가 나 따르자고?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러나 우리 모두가 특공대를 나설 수는 없을 테니까 난 오메 특공대원만 선발하겠다. 김기만 2등 중사, 박태가 파사, 홍희정 하사, 조군칠 하사, 시규 일병. 너희들 5명의 특공대원. 너희들은 나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겠나?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5번 도로를 따라 남침하는 저 탱크를 격파시키는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임무를 다 하겠다. 지금 너희들도 볼 수 있겠지만은 저들의 탱크는 어디는 저 장소에 머물러 있다. 무슨 바닥인지 모르겠지만. 자, 각기탄 한 개와 화염병 한 개씩을 지급받라. 이제 적의 탱크를 불태우는 방법은 이것뿐이야. 첫째, 배치를 열고 올 경우에는 그 속에다가 수류탄 하얀을 집어넣는 일이고, 둘째는 탱크 뒤쪽에 장치해놓은 연료 탱크를 폭파시키는 일이고, 셋째는 무한계, 즉 캐터필러를 전달시키는 일이다. 알았나? 그리고 심소인 화염병 다루는 방법과 투척 요령, 수류탄 사용 방법 등을 간단히 교육시켰다. 그리고 그는 5명의 특공대원들을 이끌고 푸른데미 북쪽 수문이 있는 도로변으로 내려갔다. 자, 너희는 내 명령이 있을 때까지 여기서 대기한다. 명령, 손님께서 난 다시 한번 에르퍼로서 저 전차 파괴를 시도해볼 참다. 부대장, 대적으로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야,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이 소대장이 뭘 또 어떻게 해보시겠다는 거야? 믿고 있던 대전자포가 우리를 실망시켰으니까 속이 빠졌지. 문제는 포의 성능인데 소대장님이 저렇게 날뛰고 그 성능이 갑자기 좋아질 건가? 손을 다해 보시겠다는 거겠지. 쓸데없다고. 암만 최선을 다해봤자 고양이가 호랑이는 될 수... 그렇다면 말씀. 포탄으로도 못 때려잡는 저 탱크를 어떻게 이런 빈들과 수류탄으로 도시킬 수 있죠? 야, 이왕 죽기로 각오했는데 무슨 잔소리 그렇게 많냐? 김중상님, 잠시만요. 죽을 때 죽더라도 그놈의 탱크 한 대 박살내고 죽으시라 이겁니다. 놈들의 전체가 움직였겠다. 한편 소대원들에게 다시 돌아온 시밀 소위는 이렇게 이불었다. 모두들아, 난 유탄 공격을 감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대전자포로의 괴물을 파괴해볼 생각이다. 그러니 저 119고지 좌단으로 석기포를 이동시켜라. 수장, 지금 공병대에서 대전차지를 한참 매수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대로 사격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벌써 사태가 지금부터 우리는 보병의 보호하에 적과 싸워야 하고 빨리 포를 시켜. 소대원들의 동작은 한계가 탔다. 포탄 전진아! 수대장님, 여기서도 열심히 못하면 어떡하죠? 최후의 수단은 이미 정해두지 않았어? 유탄 공격. 교통을 피해라! 각방 손들어라! 적의 전차를 바싹 한다고 사격을 할 것이니 모두 준비 갖추고 나의 명령을 대기.
부대장님, 군대 장애물을 다는 저 공병대를 위해 지원 사격하겠다. 그렇구만. 전부 탱크로 집중 사격하라! 그러나 적의 자주포는 아측의 대전차포를 비웃듯 유유히 남하를 계속하고 있었다. 공병대가 설치한 장물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래, 역시 원거리 사격은 어림없다. 지금 즉시 대전적군 특공대원들에게 주는 선행마들이 이루자. 적에게 반기는 끝장이다. 기도 비익을 유지하라. 철저히 위장시켜. 우리 공대 탱크가 남기를 계속이다. 이제 승부를 판가름한 순간은 다가왔다. 각 반포 사격 준비. 특공대원은 공격 준비. 너희나 나나 싸움터에 나선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우린 절 무서워하지 말자. 대장님, 저희님이 각오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각 반포 들어라. 너희 전차가 3m 전방까지 교면은 선두 전차도. 그리고 나머지 대원들은 특공대가 활동할 수 있도록 사격으로 엄호한다. 그리고 우리 특공대는 지금부터 이 수로를 따라 저 도로변으로 이동해서 잠복 대기하고 있다가 아군의 포사격이 끝나자마자 적 전차를 기습한다. 알겠습니다. 박태가 파사와 신빌병은 나와 한조가 돼서 이 전차를 파괴한다. 그리고 적의 선대 전차는 김기만 중사, 홍일영 하사, 조건치 하사가 한조가 돼서 공격한다. 공격 공법은 내가 먼저 2번 전차를 뛰어들어서 공격을 할 것이니 그 뒤를 이어 김중사는 선두 전차를 달려들어서 공격한다. 김중사, 내 말 이해하겠나? 알겠습니다. 자, 특공대는 이동 개시. 대장님의 성공을 비겠습니다. 잘 붙을마사. 정확한 포사격. 염려 마십시오. 바람같이 도로변까지 진출한 시소인은 재빨리 대원들을 배치시켰다. 적의 자주포는 600m 전방에 나타나고 있었다. 지금 말하는데 아군의 대전차포 사격이 끝나면은 내가 먼저 2번 전차에 뛰어올라 배치 속으로 화염병 실탄 밀어넣는다. 뒤를 이어 2번 전차를. 예. 한마디로 특공작전은 성공을 거두었다. 심소인은 특공대원을 거느리고 다시 164 고지로 떠왔던 것이다. 서원들 얼굴에는 비로소 필승의 자신감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부대장님, 연대본부로부터 지원합니다. 연대본부?
네, 제2사대장 심소입니다. 나 연장인데 김소희 아주 장하고 훌륭해. 감사합니다, 연대장님. 그러나 저희 임무를 수행해서 지금 모두산에 있는 연대 지휘소에서 땅안경으로 내려다보니 2대의 적자가 불타는 것 같았는데 사실인가? 예, 저희는 2대의 전차를 파괴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 6탄 공격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탄 공격이래? 그렇다면 57mm 대전도 2.36인치 로켓포와 같이 그 성능이 무력하단 말인가? 사거리 20-30m 내에서는 적 전차 캐필드를 끊을 수 있었으나 하여간 장하 심소희 기소의 이번 전공을 즉시 사단에 보고하겠다. 더 빛나는 정권을 세워주도록.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전화 주셨습니까? 그래, 우리들의 전공을 많이 전해주셨다. 한편 제7년대가 적의 제1차 공세를 물리치고 한창 진지부수를 서들고 있을 때 전황을 파악하기 위해 원주에서 급히 춘천에 온 제6사단장 김종호 대령 봉이산의 제7년대 지휘소로 찾아들었다. 연대장은 알고 있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적의 침공이 우리 사단 전면에 한한 부적인 침공이 아니라는 것. 예? 나도 좀 전에 6번과 통화를 했어. 저희는 통신 두절로 인해서 아직 아무런 통보도 못 받았다만 놈들이 오는 04시를 기해 전 38선상에서 제 남침을 감행했고 각 전선에서 전황은 아군이 불리한 실정에 있어. 이 사실을 명심하고 작전 지휘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놈들이 기계와 부대를 투입시켜 오는 것이 저기 저 옥산 방면. 네, 그렇습니다. 제 연대 실적으로 볼 때 양구에서 춘천에 이르는 46번 도로상의 적은 우리 2대대 강연 저지로 전진 나루토 부근에서 발이 묶인 채 더 이상 진출을 못하고 있어. 그러나 문제는 5번 도상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탱크가 문제다 그 말이오? 예, 그렇습니다. 적의 탱크를 일격에 파괴시킬 수 있는 무기만 있다요 해볼만 하겠습니다만. 그게 무슨 말이오? 57mm 전차포와 2.36 개투포가 있지 않소?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용이 없다니? 그럼 미 고문관들이 자랑했던 만큼 그 성능이 뛰어나질 못하단 말이오? 한마디로 믿을 바가 못 되는 무기야. 이럴 수가. 그래서? 네. 오전 중에 약 10대의 탱크가 옥산포까지 침공해 왔지만은 그래서 한 대도 격파시키지 못했단 말이오? 결과적으로 적 전차 2대 격파시키긴 했지만은 그건 대전사포 제2소대 시밀소위가 6탄 공세로 파괴시킨 것. 지금도 저기 그대로 파괴된 전차가 있군요. 잠깐. 6탄 공세로 적 전차를 파괴한 장교가 누구라고요? 네. 648기생 현재 대전포 제2소대장직에 있는 시밀소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장교로. 네. 책임감이 투철하고 평시에도 맹인 소대장으로 소문났던 장교입니다. 그러한 장교 즉시 표창을 해줘야 할 것이다. 전공 기록을 작성해서 사단에 보고해 주시오. 즉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육사단은 춘천 방어 임무를 띄고 있었다. 6.25 개전 초기 육사단은 주원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육사단의 힘으로 38선 전역에 걸친 적의 침공을 저지할 수는 없었으니 어떤 이승 보여요? 아직은 아무런 힘도 보이지 않습니다. 놈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뜸을들고 있는 걸 보니 대적인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야.
제1차 공세 실패한 작전을 만회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만 쉽진 않을 건 아니 무슨 말씀이시오? 놈들이 우리 전투력을 얕본 탓인지 모르겠지만 저들은 전술의 기천칙도 제대로 적용 않고 무모한 공격만 감행하란 말이오. 게다가 보전포 협동작전도 뒤죽박죽이고. 그나저나 수도장님, 뭡니까? 놈들이 우리 영 찝쩍거리는 것인지 아니면 변명을 일으킬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좀 더 기다려봐야겠죠. 놈들이 깨끗하게 앞선 걸 보니 심상치가 않긴 하지만 사장님, 점심 식사가 도착했습니다. 벌써 14시라고. 바로 그때 전화가 왔다. 네, 이서대장 심일소입니다. 수고 많았다, 심소희. 나 사단장 예, 사단장. 연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잘 아는 바이지만 심소희는 정말 훌륭한 놈이다. 사단장으로서 김소희의 전공 진심으로 찬양한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전 대차 소대장으로서 책임은 다했을 뿐입니다. 고맙다, 심소희. 곧 또 적의 침공이 스키가 시소희의 용전 분투를 바람하지 않겠다. 그럼 운과 건습인다. 감사합니다. 수도장님, 사단장님께서 직접 전화에 나오셨습니까? 그렇소. 그러니까 사단장께서도 우리들의 특공작전에 대단히 가신 모양이죠? 이건 정말 우리 사의 영광입니다. 영광은 오히려 무거운 책임이다. 전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잠시 후에 그 진지로 57mm 대전차 보충대장 송망보 대위도 달려왔다. 그는 탄약 보급 트럭을 구한 것이다. 심소희, 수고했다. 이 모든 영광 중대장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전에서나 마찬가지다. 공명령은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후퇴명령은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다. 특히 이기고 있는 전투 상황에서 후퇴명령이 떨어진다면 제2서대장 심일소입니다. 대장인데 본진을 12시 30분까지 해안교 전방 200m 지점으로 이동. 사격진을 점령하러. 중대장, 그렇다면 포진치를 후퇴시키라는 게 아닙니까? 후퇴가 아니라 적이 감행할지도 모르는 야간 공격에 듣기 위한 연대장님 조치니까 그렇게 알도록. 가급적이면 빨리. 지금 시간 17시 10분이니까 빨리 서다. 알겠습니다. 이윽고 도대원들의 불만이 노골적으로 뻗었다. 사단장님, 우리가 38km 전진에 포진치를 구축한다 해도 시원한 일인데 왜 이렇게 물러간 말씀입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나도 김중사를 전자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상부의 작전 명령이 어떡하겠어요? 군인은 명령에 살고 죽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러나 이번 처탈은 어딘가 잘못된 겁니다. 김중사, 우린 최일선 전투 단위부대 하늘 부르다. 그러니까 연대에서 어떤 목적 하에서 이러한 작전 계획을 수립했는지 모르겠지만 연대에서도 어떤 판단 하에서 이번 계획을 세웠을 거다. 그러니 연대를 믿고 어서 포진지를 구축해. 고무공선처럼 팽팽한 기장의 시간은 흘러 1950년 6월 26일 오후 2시경이 되고 있었다. 대장님, 저기 근데 공격이 했습니다. 놈들 5명의 전차를 앞세운다. 나도 봤다. 놈들의 전차가 그여 사오려면 보고 있습니다. 기다려. 내 명령체 새기시면 안 된다. 놈들의 전차가 10m 전방까지 배해왔을 때 전체 측방, 즉 캐터필드를 목표 집중 사격을 가할 것이다.
도시 시밀 소위는 적들의 자주포 2문을 파괴했으나 남은 적들의 자주포 3문은 계속 사격을 가하면서 전진을 계속하고 있었으니 나와 함께 저 오만하고 방자한 놈들의 전적 파괴 용사 빨리 나서라. 들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순간 분노한 대원 선명이 심소의 곁으로 모여들었다. 하지만 부대장님, 여긴 휘발유도 빈병도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흔해진 휘발유와 빈병이 없다니. 그래 속수무책이라니. 그것은 없다. 마서, 네, 부대장님. 포탄은 있겠지? 네, 포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 포탄 7개를 이리 가져오라. 화염 대신에 포탄을 쓰겠어. 부대장님, 그럼 자폭을... 그렇소. 어차피 우린 죽음을 각오했다 특공군들 아니. 부대장님, 너희들도 나와 함께 명예로운 죽음을 택했겠나? 좋습니다. 네, 소대장님. 설마서 빨리! 부대장님! 놈들의 탱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야? 올라오고 있다고? 여기는 다시 봉이산 전술 지휘소. 제 짐작이 없었습니다, 사단장님. 그럼 시밀 소위가 또다시 예. 또다시 적전차 2대는 행하다. 그는 7년의 보배이자 우리 선천지방이 그렇습니다. 이제 생각나지만 그가 처음 우리 함대에 배치됐을 때 전 그를 보병 소대장으로 보직을 주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굳이 대전자포 중대를 자원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격투신 적의 자주포가 사문이군. 예, 그런 셈입니다. 심소희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전투가 끝나면은 만나보시게 될 겁니다. 놈들이 또 공격 준비 사격을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불과 2, 3분 후에 적병들은 마치 개미떼처럼 나타나 옥산포와 마전리 일대에 산계했다. 단장님, 놈들이 가래묵나루를 건서 근하동 쪽은 투할 모양인데요. 놈들이 어제도 저곳으로 침투하려다가 중멸을 당하지 않았어.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미련한 놈들. 예? 저길 좀 봐요. 아래목나루는 협소하고 물도 깊고 번호기도 힘들 뿐 아니라 저 지점은 아군에게 완전히 노출돼 있어 접근조차 어려운 전술상의 분리점을 보여줘서 않고 있으니 그때 춘천역 부근의 아측 16보병대대 2포대가 탄막 사격을 시작했다. 그와 때를 같이 해서 소양교 북쪽의 심도위도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마녀 충분하오? 네,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모든 최대 속도로 사격을 가하도록. 놈들이 절대 소리나 운넘도록 해야 한다. 이윽고 저들은 금강봉 쪽으로 후퇴를 시작했다. 저 정도의 놈들이랑 신전사수는 어렵지 않겠는데 이 도신이 투절돼서 반적인 인접사단의 전황을 알 수 없으니 임중령, 이 상황판을 보시오. 이 동해안 지구에 8사단이나 바인접사단인 7사단이
현지를 보수해 준다면은 별 문제 없지만 만일 현 진지에서 물러나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고립 내지 포위가 되는 비용을 입게 된단 말이야. 그러나 상황은 악화되기 시작했다. 제2연대가 보전 상태에 빠져 있다는 보고가 날아들고 우두산과 일가고지도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다는 상황 보고가 잇따른 것이다. 결국 서단장은 방어 배치의 전면적인 변경을 단행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음 날, 즉 6월 27일 밤 육사단장 김종호 대령은 청천역과도 같은 전화를 받기에 이르렀다. 육사단장 김대령입니다. 네, 수고가 많습니다. 나는 육군본부 참모부장 두백일 대령이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 말을 참고해서 나를 지휘해 주길 바라겠다. 서부전선은 완전히 무너졌고 이로 인해 육군본부도 서울에서 남으로 철수를 하려는 일. 아니, 뭐라고요? 육군본부가 서에서 철수를 하다며? 그러니까 육사단도 전선의 균형을 유지해야 할 테니까 사단장 판단에 따라 중앙선 철도를 중심으로 지연을 펴주었으면 하옵니다. 알겠어. 김정호 대령, 의 접촉을 유지하되 적에게 포위가 되지 않도록 측방 경계에 유의하시오. 그리하여 시밀 소대장이야 그 소대원은 침투에서는 이기면서도 까무를 후퇴작전 명령에 복종해야만 했다. 이거 대체 어디까지 철수한다는 거야? 춘천을 놈들에게 내준 것만도 황했겠는데 홍천을 거쳐 원주, 제천을 거쳐 이젠 충주가 코앞에 있잖아. 설마니 여기서 더 내려가게 하려고? 그러나 미군은 참전을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대장님, 인사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인사명령이? 네. 소대장님은 제7사단 사령부 전속명령이 났다고 했습니다. 제6사단이 연풍에서 다시 경북경 동북방 산악지대에 새로운 방어선을 편성했던 7월 13일 군단은 전속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그간 시민 대위로 진급돼 있었고 무슨이야? 난 육사단이 교환해 왔는데. 그렇다고 군인이 어찌 명령을 거역할 수 있다던가. 그렇다. 시밀대위는 명령에 따라 수완 전투를 했고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해야만 했다. 시밀대위는 7사단 색중대장이 돼서 또다시 많은 전공을 세웠다. 전지역 기동정찰 작전에선 중상을 입기도 했고 군관님, 난 며칠 져야 원대 복귀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일주일은 더 걸릴 겁니다. 아니, 수리탄 파편은 제거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파편이 상완선에 박혀 요골정맥을 건드렸기 때문에 치료 장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왼쪽 팔을 못 쓰게 될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아들군, 중공군 출연으로 전황이 급하고 있다는데 사는 수색중대장이 이렇게 보니까니 역시 듣던 대로 심대임은 대단하시군요. 중대장, 또 눈이 내릴 것 같습니다. 눈이 안 말해도 우리가 할 일은 다 해야 한다. 그날 시밀대위는 사단 정보처로부터 영월군 북면 마차리 일대 산악지대에 방어 진지를 편성하고 있는
적의 움직임을 정찰한 지시를 받고 출동했다. 그날이 바로 1951년 1월 26일 오후. 정세훈아, 그곳은 마리 남쪽에서 정선으로 가는 사택리 근처였다. 거기다! 선빨 돌려! 형 차선을 놈들이 산에서 못 내려오던 저지석이 봐라! 어이, 왜 그래? 앞차가 펑크가 났습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아니, 대장님! 중대장님! 저기요! 빨리! 빨리! 야정적으로 빨리! 그러나 차량이 적의 포위망을 뚫고 간신히 안전지대로 탈출해 나왔으나 시밀대위의 뜨거운 가슴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말았으니 시밀대위. 그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2학년에 잡중 1948년 11월에 육군사관학교 8기생으로 자원 입대했던 군인이다. 사람의 목숨은 언젠가 하루는 죽게 돼 있다. 그래서 나는 기왕에 죽을 바에야 명예롭게 죽는 것이 사나이의 길이라고 생각해왔다. 부하들 앞에서 거침없이 이런 말 해왔던 시밀대위. 결국 그는 28세의 꽃다운 나이로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명예로운 전사를 한 것이다. 중부전선 영월 북방에서. (1951년 10월 15일) 정부는 실대위에게 태극 무공훈장을 수여하고 육군 소령으로 추서했고 육사교정은 그의 동기생들이 그의 도망을 건립했다. 조국의 운명을 걸머졌던 호국의 초석. 시밀소령의 숭고한 군인 정신과 그 전공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이 비를 쏘다. 전 경호 김계원, 시밀 은영래, 파태갑 김정호, 임부택 이영한, 송광보 이호인, 김택수 유재상, 조군칠 박상훈, 심규호 박규웅, 홍수희 홍시호, 김기만 이재영, 홍일병 경진호, 해설 유강진, 그리고 음악 박형신, 독과 장준구 주광호, 기술 송동호. (6.25)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격전지를 찾아서 제3부 다주포 킬러, 김영무 극본, 조원석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